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기념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만해 한용운 선사 탄신 1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불교계의 거성으로서 한 시대를 온몸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생을 마치신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시고 1905년에 백담사 영곡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서 불교에 입문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백담사에서 천일을 기도하고 그 당시 일제 통치하에 이 나라가 점령당하고 있을 때이긴 만큼 온갖 어려움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정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상념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나라가 독립을 성취하는 일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스님께서는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이나 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하고도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1 독립운동을 33인이 주축이 돼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에게 독립운동을 참가해 줄 것을 권유하고 또 33인들의 그 역량과 그 뜻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천도교의 최린 선생과 함께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너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인의 대표 손병희 선생을 대표로 모실 때도 손병희 선생은 나이가 많고 노래한 그런 몸이라 해서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으나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최린 선생과 강력한 그러한 말씀과 권유로 태화관에 집행일을 짓고 33인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해석을 하면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또 3.1운동의 대표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확실하게 붙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3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그 독립선언서 말미에 공약 3장이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유정신을 발휘하는 부분이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광명정대하게 이 3.1운동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결연한 마음을 33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선언서 후미에 공약 3장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 3장 외에도 수많은 은행의 33인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최린 선생과 함께 많은 고대를 하면서 청년운동이나 기독교 청년운동이나 천도교 청년운동이나 불교의 청년운동을 이끌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의 이유서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시는 그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독립을 위해서 앞서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지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중국의 독립군들이 운동하는 곳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가 일본의 밀정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쏜 총에 몸에 총상을 3군데나 맞고도 간신히 그 생명을 부지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저 이영만리 머나먼 곳에서 독립군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이 더더욱 살신성인의 그러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불교계에서도 참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본 불교가 한국의 모든 31번산의 주지들과 연계해서 일본 조동종의 그러한 선맥을 잇고자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만해 한용운 선사는 한국의 선맥은 임제 선맥이기 때문에 서남사의 경운원기 선사와 더불어 송강사에서 성녀 대회를 열어서 임재종을 설립하고 나중에는 범호사에서 임재종의 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진실로 또 언론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좋은 시를 남겨주셔서 한국 근대시의 가장 유명한 시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여 당신은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님이여 자비의 보살이 되소서. 이렇게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시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님이 바로 민족이고 님이 바로 자유요 님이 바로 평화요 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의 그러한
성향을 누구나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14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나라가 평화가 돌아오고 자유가 돌아오는 그러한 통일이 꼭 돼야만이 우리 만해 한용운 선사가 기필코 조선 독립을 희구했다고 하는 것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만해 정신과 만해 스님의 그 위대한 족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무장의 만해 선사의 자취를 더듬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박대신 회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박대신입니다. 만해 스님의 탄신일을 맞아 열리는 만해 통일문화축전이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또한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해 스님은 일제강점 당시 조국의 국권을 되찾고자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운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서 66년 길지 않은 생애 동안 독립운동가로 민족 시인으로 불교 개혁가로 수많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총동창회를 창립하신 초대 회장으로 오려하는 그 인연이 너무나 각별한 대선배님이십니다. 비록 만해 스님은 가셨지만 민족 자주정 사상과 자유, 평등, 평화 사상은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동국대학교 교과에 결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국위와 민족 자존심 그리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그 역사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만해 스님 탄신 142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6회 만해 통일문화축전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 통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만해 스님처럼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공전공생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단 대표로 김용재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만해 탄신 142주년 기념 제6회 만해 통일문화축전을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 않습니다. 만해 사상 실천연합 김용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진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드리며 강연, 낭송, 노래 등 출연진 여러분의 노고를 새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축전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언택트 문화를 수용한다고 해도 인터넷, 유튜브 중계 등 그 효력은 결코 반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해 사상의 높고 깊은 이치와 근원은 더욱더 인류의 가슴으로 흘러 평화통일 운동으로 전개하는 영양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독립운동가이며 승려이며 시인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935년 흑풍이란 장편소설을 조선일보에 연재하며 일제에 대한 민족의식을 촉구했고 독립투쟁을 고취했습니다. 저항문학의 선봉이었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의 선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며 사표로서 만해 선사께서는 우리들의 현실로 더욱 우뚝할 것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정신, 민족 자주정신, 현실 참여정신이 평화통일문화운동으로 더욱 빛나기를 기대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 김용재. 만해 기념식 나룻배와 행인을
김철기 시인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만해 한용.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 뒤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국 불교 문인협회 김재엽 회장님께서 남북한 문인에게 보내는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남북 문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김재엽. 한국문인협회에서 제정한 문학헌장에서는 문학은 인간이 창조한 가장 심원한 예술이고 인간의 갈망을 실현시키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문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빚어낸 예제의 결정체이며 문단은 수년한 영혼이 서식하는 진실의 집합체이고 그곳에 속한 우리 문인은 인간 구원과 사회 정화의 길잡이이며 영혼을 깨우치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문인 여러분, 지난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생활 자체가 상당 부분 제한을 받는 바람에 매년 8월 29일에 거행해오던 만해 통일문학 축전이 작년에는 취소되었고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남아 명맥을 잇는 의미에서 매우 간소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해 한용운 시인이 탄신일인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치욕의 경술국치일이기도 합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분연히 일어났던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선비의 기질로 꼿꼿하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리던 해방을 1년여 남겨두고 1944년 6월 29일 이곳 시무장에서 서거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만해 사상실천연합에서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불그릴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의 진정한 독립인 평화통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받들어 우리 문인들의 기본적 소양인 문학을 통하여 이렇게 보고자 2015년 8월 29일부터 매년 만해 통일문학 축전을 개최해왔던 것입니다. 남북문인 여러분, 그간 많은 관심을 받으며 거행해온 만해 한용운 시인 탄신기념 민족시인낭송대회, 101장, 학술 발표회 등이 통일문학 축제의 장을 더욱 빛나게 하였고 남북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 108명 문인들이 작품을 모아 엮은 통일문학 선집이 전국 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보급됨으로써 남북 평화 통일의 기대감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문인 공동의 과제인 상호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남측에서 아무리 외쳐본들 북측에서 화답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퇴치되고 정치적인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북측 문인들께서도 남측 문학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문학헌장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남북 문인들은 인간 구원과 사회 정화의 길잡이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면서
세계 만방을 향하여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공표하고 평화 통일 성취에 우리 남북 문인들 모두가 앞장설 것을 목청껏 외치는 바입니다.